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원두 선택이에요. 이 선택하는 게 맞는지, 이 원두가 맞는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요. 커피로 정말 여러 가지의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을 딱 정해서 원두를 선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브라질, 콜롬비아, 에티오피아와 같은 나라들을 이제 직접 방문해서 이제 셀렉하고 소싱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여오게 되는데요. 이제 연간 600톤의 생두를 이제 들여오고 있고 월 100톤까지 생산이 가능한 이제 로스팅 기업에서 10년 가까이 전국에 2천여 군데 납품처에 직접 방문을 하면서 또 이러한 상담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한 데이터와 경험치를 바탕으로 원두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두를 선택하는 방법, 이제 첫 번째, 산미가 있는 커피, 산미가 없는 커피입니다. 커피 산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커피는 이제 과일과 같은 이제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과일을 먹을 때 느껴지는 산미가 커피도 똑같이 있습니다. 산미는 커피 고유의 맛이기 때문에 산미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산미가 덜 느껴지고 산미가 더 느껴지는 이제 그러한 차이라고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미는 커피 고유의 맛인데, 특히 한국에서는 이 산미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시장이 그러한데, 그렇다 하다 보니 이 산미 있는 커피를 사용하시는 곳들은 이제 상권이라던가 손님 타겟층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매출에 이제 직결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예로 보시면 지금 저희 경기도 용인에 이제 160평 규모의 이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원두를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주문을 받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산미가 덜한 커피가 어떤 거예요? 혹은 산미가 덜한 커피를 주세요. 이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산미가 덜한 커피로 만든 음료로 나가는 것과 산미가 좀 더 있는 커피로 나가는 이제 비율을 보면은, 산미가 덜한 커피로 만든 음료의 매출이 70에서 80%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맛이 이제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원두들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제품 중에는 이제 마돈나라는 제품이 산미가 좀 더 더한 커피, 나머지 마에스트로 리파인드 코텍 같은 경우는 산미가 좀 더 덜한 커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품들을 제품군으로 이제 나누었는데, 산미가 좀 덜한 종류의 커피들이 좀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도 그러하고 또 그렇게 많이 찾으시기도 하세요. 자, 이렇듯 대중들은 산미가 덜한 커피를 많이 찾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장에서 그라인더 하나를 사용하신다면 좀 더 대중들을 커버할 수 있는 마에스트로 리파인드 코텍과 같은 산미가 덜한 커피들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확률적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겠죠. 혹시나 여유가 생기셔서 그라인더 하나를 더 놓으신다 하셨을 때는 산미가 있는 커피를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미가 덜한 커피로 시작하셨다가 산미가 좀 더 있는 커피를 또 나중에 추가로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두를 납품을 받으려고 할 때 산미가 좀 덜한 커피 혹은 산미가 더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방법이 무엇이 있냐면, 원산지 표기법을 보시면은 조금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원산지 표기법이 한글 표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산지를 보시면 콜롬비아, 브라질, 에티오피아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원산지 표기법으로 대략의 맛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산미가 나는 커피들은 대략적으로 저희가 많이 아는 에티오피아, 케냐,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이 두 가지의 나라에서 산미가 대표적으로 좀 많이 나는 커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내에 있는 로스터 분들이 산미라는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에티오피아와 케냐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와 케냐가 들어갔다 하면은 산미를 좀 더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커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배전도의 차이인데요. 원두 선택을 하실 때 배전도로도 어느 정도 맛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배전도라면 이제 로스팅 포인트라고 흔히들 말을 하는데, 이것들은 콩을 볶음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고기를 먹을 때 이제 레어, 미디엄, 웰던 이제 이런 식으로 고기 굽기 정도에 따라 나눠지는 것처럼, 커피도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약배전에서부터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약배전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말하는 스페셜티에서 좀 더 그런 캐릭터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마돈나처럼 산미를 좀 더 부각시키고자 하는 커피들이 약배전의 범위의 커피라고 좀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캐릭터가 부각이 되고 좋은 산미를 내는 것도 좋지만,
약배전에서 크게 단점이 하나가 있다면 잘못 로스팅된 약배전의 커피를 드셨을 경우에는 덜 익은 맛 같은 그런 맛들이 나와요. 그런 부정적인 맛들을 많이 느끼셨던 분들이 산미가 느껴지는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로스팅을 정말 잘하는 곳, 이제 로스팅 업체의 실력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산미 있는 커피를 원하신다면 다양한 샘플들을 많이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제일 이제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중배전은 이제 블렌딩 배합에 따라서 정말 많은 맛의 이제 표현의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마에스트로와 리파인드 요 두 가지가 이제 중배전에 속합니다. 마에스트로 같은 경우는 콜롬비아, 브라질, 에티오피아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티오피아가 들어가다 보니까 산미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질, 콜롬비아, 에티오피아를 섞어서 중배전을 했을 때 여기서 느껴지는 포인트들은 보통은 산미부터 중간에 단맛, 고소한 맛, 그 다음에 이제 끝에 있는 달콤 쌉싸름한 맛. 그래서 이 중배전의 포인트는 보통 밸런스가 있고 좀 더 모든 맛이 잘 느껴지게 하는 이제 그런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되는데, 마에스트로는 이제 그러한 맛을 좀 나타내고요. 리파인드 같은 경우는 콜롬비아, 브라질을 섞어 놓은 커피인데, 브라질, 콜롬비아로 좀 더 심플하지만 단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소한 맛 위주의 커피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어떠한 맛에 치우쳐지지가 않고 넓은 스펙트럼, 그리고 고소함과 마일드함이 표현되는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의 맛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큰 단점은 추출을 잘못하게 되면 산미 혹은 끝에 쌉싸름한 맛, 이제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면은 한쪽의 맛만 너무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커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 매장을 운영하시거나 처음 커피를 접하시는 분들은 이 커피를 다루기에는 조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에스트로 같은 이런 커피들을 하셨을 때는 이 중배전에 이런 포인트들 장점은 있지만 추출할 때는 맛을 잡기에는 조금 더 어려우실 수가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배전의 경우 대체적으로 달콤 쌉싸름한 그런 뭐 다크 초콜릿의 맛이라던가 혹은 이제 카카오 같은 이제 그런 맛이 좀 잘 나타나는 커피인데요. 이 커피의 장점이라 하면은 아까 위의 것들과는 다르게 좀 더 안정적인 추출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맛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추출할 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보통 이제 매장에 가서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편차가 나는데, 이러한 커피들을 테스트를 하셨을 때는 쉽게 잘 좀 적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좀 더 강배전에 있는 커피들을 보여드리는 편인데, 그렇다고 너무 강배전으로 하게 되면은 탄맛이 나거나 쓴맛이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도 조금은 너무 강배전인 것보다 어느 정도 강배전인 것들이 좋다. 그래서 이러한 강배전 원두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전자동 머신, 이런 전자동 머신 했을 때 조금 더 부드럽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동 머신을 사용한다 하실 때는 이런 강배전 원두를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에스프레소 머신, 반자동 머신 같은 걸 사용하실 때는 너무 강배전인 것보다 중배전과 강배전 사이에 있는 배전도의 커피를 좀 찾으셔서 하시는 것들이 추출이라던가 맛의 편차로 봤을 때 좀 더 유리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로부스타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흔히 로부스타는 좀 안 좋은 커피, 아라비카는 좋은 커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아라비카와 로부스타의 차이는 다른 품종인 것 뿐이에요.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이런 우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라비카가 표현하는 맛과 로부스타가 표현하는 맛, 아라비카가 자랄 수 있는 환경, 로부스타가 자랄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다르다 뿐이지 맛이 더 좋고 뭐 질이 나쁘고 좀 이러한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우리 흔히들 로부스타가 맛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우리가 잘 아는 라바짜 커피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추출과 균형이 잡힌 에스프레소를 위해서 로부스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로부스타를 사용하고 있는 라바짜, 과연 안 좋은 커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라바짜 원두도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어떠한 매장을 갔었을 때 블렌딩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이분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라비카를 좋아해요. 로부스타는 좀 맛이 별로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의 커피를 드셨고 이거는 로부스타가 안 들어갔나 봐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거는 로부스타가 들어간 커피였어요.
자, 그만큼 로부스타에 대한 잘못된 편견, 잘못된 인식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특히 한국인 입맛에 제일 잘 맞는 그런 구수함, 고소함을 잘 나타내는 것이 이제 로부스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이 드시는, 그리고 우리 입맛에 제일 잘 맞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로부스타가 포함이 된 그런 커피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부스타가 있는 커피들을 매장에서 사용하기 정말 편해요. 추출을 할 때 굉장히 균형 잡히고 맛의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이제 초보자들이라던가 이제 그런 분들께서 사용하시기도 굉장히 좋고, 특히 이제 라떼로 했었을 때 그런 고소함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부각이 더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라떼를 먹을 때는 로부스타가 조금 섞인 그런 블렌딩으로 좀 즐겨 먹기도 합니다. 시럽도 안 들어갔지만 헤이즐넛 맛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분명히 로부스타의 그런 부정적인 맛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생두를 썼는지, 어떤 로스팅 포인트를 가졌는지, 또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얼마큼 넣었는지, 이러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샘플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그런 커피들을 또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섞인 커피를 하면은 좋은 맛을 나타낼 수 있는 원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너무 안 좋게만 보시지 마시고 또 괜찮은 곳에서 직접 받아보시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분명 좋다라는 것들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원두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정말 이제 다양한 조합으로 다양한 맛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딱 구별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들을 제가 한번 이제 설명을 해 보았는데요.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역시 직접 마셔보시는 게 제일 좋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저희 이제 원두 샘플들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라도 좀 테스트하기가 어렵거나 하실 때에는 뭐 편하게 불러주시면은 가서 직접 테스팅도 해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나 이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원두들을 조금 고민이 되시고 분명 이것보다 조금 더 좋게 맛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 또한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성심성의껏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맛의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근데 이것들을 함축적으로 오늘은 좀 설명을 해드렸고,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제 문의 혹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에는 어떤 상권에서 어떤 원두를 사용해야 되고 어떠한 금액대의 원두를 사용해야 되는지, 제일 중요한 가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